안녕하세요. 민장입니다. 필기 시험은 다들 잘 치셨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감사 연락을 주셔서 저도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좀 더 좋은 정보를 업로드해서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 1개월 전에 올린 자격증 문답 공부 실제 모습을 많이 시청해 주셔서 오늘은 자격증 실기 공부 모습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준비하는 과목이 달라도 분명 도움이 되실 거고 중간중간 팁들이 있으니 반드시 건너뛰기 없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영상 후반부에는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과목은 산업안전 기사이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몇몇 개만 샘플링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문제집을 사서 관련도 기출문제를 따로 노트에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노트에 다시 정리를 해야 제가 사용하는 방법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문제를 바로 보시겠습니다. 안전모 성능 시험 항목 5가지를 쓰시오. 이게 문제고요. 답은 이렇게입니다. 내관통성 시험, 내전압성 시험, 내수성 시험, 충격 흡수성 시험, 턱근 풀림 시험, 난연성 시험. 이렇게 글자로 외워도 되지만 이렇게 글자로 외웠을 경우에는 막상 시험장 가서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그림으로 외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림으로 외우면 10초면 외웁니다. 보시죠. 같이 한번 보시죠. 안전모 성능이기 때문에 안전모를 일단 그려줍니다. 뭐 안전모처럼 생기게 그린 다음에 내관통성 시험, 관통이니까 뭐 관통 이렇게 하겠죠. 내관통성 시험. 그 다음에 내전압성 시험. 전압이니까 뭐 V, 전압 V로 표시하고 뭐 이거 자기가 알아볼 수 있을 만한 그림으로만 그려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내수성 시험. 내수성이기 때문에 저는 물 숫자를 그냥 그립니다. 그리고 충격 흡수성 시험. 충격, 충격이 가야 된다. 뭐 흡수성, 이래야 된다. 그 다음에 턱근 풀림 시험. 턱근을 그려주면 됩니다. 볼까요? 안전모 성능 시험 항목 5가지 쓰시오. 그럼 이제 그렸던 그림을 한번 유추해 봅니다. 안전모를 우선 그렸죠. 모자가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뭐였죠? 내관통성. 그 다음에 이쪽에 뭐 있었죠? 내전압성. 그 다음에 내수성. 그 다음에 내충격 흡수성. 그 다음에 턱근 풀림. 이렇게 그림으로 외우게 되면 이 글자를 외울 필요 없이 10초면 외우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면서 하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한 거지, 설명 없이 그냥 제 방식대로 외웠으면 이런 문제는 10초면 외웁니다. 10초. 이런 식으로 한 문제 한 문제에 대해 할애하는 시간을 줄여나가면서 반복을 더 하는 겁니다.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죠. 뭐 그림으로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문제에서 답을 유추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보시죠. 타워 크레인을 설치, 조립, 해체하는 작업 시 작업 계획서의 내용 4가지 쓰시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문제에서 답이랑 똑같은 글자를 찾는 거예요. 타워 크레인이니까 타워 크레인 네모 치고 타워 크레인 그대로 가죠. 이 위치를 외우는 거예요. 그냥 그림처럼. 설치, 조립, 해체. 설치, 조립, 해체를 또 여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두 문제는 그럼 바로 됩니다. 이거 종류, 형식, 뭐 순서 이런 거만 외우고, 뭐 실기시험은 또 이렇게 4가지를 적으시오 했을 경우 2가지만 맞춰도 부분 점수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가지를 무조건 다 외우시고, 이거는 혹시라도 못 외우게 된다면 문제에서도 답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도 공부를 하면 까먹지 않고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 1분이면 외우죠. 그 다음에 시스템 안전을 실행하기 위한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SSP 포함사항 4가지를 쓰시오. 이런 경우는 답을 보면 안전 조직, 안전 기준, 안전 해석, 안정성 평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거 공통된 단어를 찾는 거예요. 답에
공통된 단어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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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이렇게 4개 있으니까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도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SSP만 외우면 돼요. 그럼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반복할 때는 SSP 한 다음에 이걸 외우는 거죠. 이거 외울 때도 같은 중복된 단어들은 일단 배제를 시키고요. 조직, 기준, 해석, 평가 이걸로 말이 되는 말이 되는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안전 조직을 기준으로 해석하여 평가하였다. 그러니까 다음에 반복할 때는 SSP 안전 조직 기준을 해석하여 평가하였다. 한 3초 걸리죠? 넘어갑니다. 이거 한 문제 끝이에요. 만약 이 방법 안 쓰면 그러면 반복할 때 시스템 안전 실행을 위한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SSP 콩화사 4가지 쓰시고 빽빽하게 적는 거예요. 안전 조직, 안전 기준, 안전 해석, 안전성 평가. 근데 이런 것들이 시험장 가면 또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빽빽하게 적고 막 몇 분씩 투자하지 말고 한 3초만 투자해가지고 SSP 안전 조직 기준을 해석하여 평가했다. 넘어갑니다. 이렇게 바로. 그 다음에 이것 또한 이제 이거는 문제의 답은 없지만 이제 답에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들을 네모칸 뭐 동그라미 이게 자기만의 표시 방법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직접 접촉에 의한 감전 방지 대책 4가지를 쓰시오. 뭐 충전부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절연 방어망 또는 절연 덮개 설치할 것, 충전부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관계 근로자 외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이런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네모를 친 다음에 전체적인 구조를 외우는 거예요. 그림으로. 이렇게 이쪽 부위는 충전부가 있었다. 이쪽 삼각편대는 절연이란 단어가 있었다. 이런 경우 이렇게만 공통점만 찾게 되어도 상당히 암기하는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까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을 계속 들어봐요. 다른 것도 뭐 비슷합니다. 뭐 이것도 전기 설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는 폭발을 3가지 기본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 3가지 기본 조건. 가스 및 본진 뭐 이렇게 다 외울 수도 있지만 말되는 거를 순서를 바꿔가지고 답변이 1번 산소가 존재할 때, 2번 점화가 존재할 때, 3번 가스 및 본진이 밀폐되고 존재할 때 이렇게 돼 있더라도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거든요. 순서를 바꿔서 말이 되게 하는 거예요. 단어가 돼. 가산점. 가산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가산점으로 외우고 뭐 이렇게 이거 뒤에 것들을 이제 반복해 가면서 외우는 거죠. 그 다음에 하일리 재해 예방 대책 5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뭐 이것도 1, 2, 3, 4, 5 이건 뭐 생략해야 되겠죠. 이건 생략해야 되고 안전조직, 사실의 발견, 분석, 시정 방법의 선정, 시정책의 적용 이런 식으로 일단은 계속 외우고 나중에는 반복할 때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 하일리 재해 예방은 안사분시시 하일리 하면 바로 안사분시시가 나오도록 이거 3번, 4번만 반복하면 바로 하일리 하면 안사분시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적으면 돼요. 뭐 이런 것도 다 이거는 뭐 그림이기 때문에 보시고 이것 또한 그림으로 하는 거거든요. 뭐 블레이브의 영향 인자 뭐 블레이브는 뭐 탱크는 액체가 폭발하는 거기 때문에 블레이브 영향 인자를 했을 때 탱크를 그립니다. 그냥 자기가 알 만큼만 그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장된 물질의 종류와 형태, 저장 용기 재질, 주요 온도 압력 상태, 내용물의 인화성 및 독성 여부, 내용물의 물리적 역학 상태 이런 식으로 글로 외워도 되지만 그림으로 외우면 똑같죠. 더 쉽고 간단하게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놓고 저장된 물질의 종류와 형태는 그림으로 그리기 힘들잖아요. 그냥 글로 적습니다. 종류와 형태 적고 재질은 껍데기잖아요. 뭐 재질 온도 압력 겉에 표시를 하고 인화성 및 독성 여부 뭐 불 표시하고 뭐 해골 바가지 물리적 역학 상태 이런 식으로 자기만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림만 그리는. 그 다음에 블레이브 영향인자 하면 이 그림만 떠오르면 이것들은 유추하기 쉽겠죠.
그다음에 군의 운반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이런 것들도 군의 운반차 그럼 바로 바퀴 이상 유무 뭐 블라블라블라 외워도 되지만 그림으로 외우는 게 편하겠죠. 군의 운반차. 군의 운반차이기 때문에 그냥 차를 그리면 차를 그리고 바퀴 이상 유무. 바퀴마다 물음표를 쳐주는 거예요. 이상 유무. 하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제동장치 뭐 브레이크 같은 거겠죠. 브레이크랑 조종장치 핸들. 그림 되게 못 그리는데 그냥 자기 말 정도로만 해요. 색깔이 다르게 하면 더 좋겠죠. 뭐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 이상 유무. 뭐 하역장치 이렇게 하고 전조등, 후미등, 발연제 시기 등 경기 기능 이상 유무. 전조등, 후미등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의 운반차 작업 시작 점검사항 하면 이 그림을 떠오르면 돼요. 이 그림만 떠오르고 바퀴 그렸죠. 바퀴 이상 유무는 보이죠. 그 다음에 뭐 브레이크랑 운전대 있으면 제동장치, 뭐 조종장치 이상 유무 보이고 이거는 뭐 하약장치, 이건 전조등, 후미등 이런 식으로 핵심적인 단어만 적더라도 정답으로 쳐주거든요. 실기시험은 채점자가 컴퓨터가 아닙니다. 컴퓨터 아니고 사람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면 답을 쳐줍니다. 이런 뭐 의성어 같은 거 다 안 넣어도 핵심적인 단어만 있으면 답을 쳐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핵심적인 것들만 외우고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도 1분이 외워져. 처음 봤을 때 뭐 1분만 외워진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1분 뭐 30초, 10초, 뭐 5초 이래 걸리죠. 한 문제당. 그 다음에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의 작성. 이것도 뭐 유해 위험성, 독성에 관한 정보, 노출사고 시 대처 방법, 운송에 필요한 정보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되지만 항상 자신은 까먹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연관 지어 봅니다. MSDS 이거 똑같이 적어놨죠. MSDS에서 MSDS라는 이 영어 단어 안에 한글을 집어넣는 겁니다. 유해 위험성 동글 S에 이 곡선 있죠. 동그라미에서 유해 위험성 적어놓고 독성에 관한 정보 독성 뭐 D로 시작하겠죠. 독성 이래 적어놓고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누출 M 보면 이렇게 누구처럼 생겼죠. 억지긴 하지만 나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까먹어요.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운송에 필요한 정보 뭐 S쪽에 뭐 동그라미 하나 더 쳐 운송에 필요한 정보 엉터리 같지만 이렇게 하면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또 나중에 1분 30초 뭐 10초 5초 만에 한 문제 넘어갈 수 있죠. 이번 거도 그림인데요. 말비계 졸업 시 사업주 준수사항 답이 3개인데 엄청 길죠. 지주부재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쪽 끝부분에 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하나 외웠는데도 되게 깁니다.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 설정. 뭐 다 길죠. 이런 거를 그냥 그림 하나로 외워버립니다. 지주부재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고 미끄럼 방지 장치의 핵심이겠죠. 하고 근로자 양 끝에 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이 그림을 여기 그려놨거든요. 칸이 없어서. 뭐 지지부재 같은 걸 그려놓고 미끄럼 방지 장치. 저는 그냥 미끄러지지 않을 것 같이 생긴 것들 그려놨거든요. 미끄럼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작업자가 양 끝에 서서 작업하지 않을 것. 1번 문제 끝났죠. 이제 그 다음에 수평면의 기울기는 75도로 하고 뭐 수평면 75도 이게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 할 것 75도 이하고 보조부재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2m 초과할 경우 40%뭐 이게 전체 기력 2m 초과 40%. 이 그림만 한 2번 3번만 그려다 보면 이 긴 문장이 바로 외워집니다. 정확하지 않더라도 핵심 단어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비계 졸업 시 사업주 준수사항 이 그림 하나로 끝납니다. 이 긴 거를 외우려면 솔직히 5분 정도
깜질 서고 막 외워야 되거든요. 그것도 5분 투자하더라도 그 다음 반복될 때 또 까먹어, 긴 거는. 근데 1분만 투자해서 이 그림을 그려놓고 2번, 3번 반복하면 이런 것도 또 30초면 끝나죠. 다 배울 수 있죠. 시간이 엄청 절약됩니다. 또 이거는 그림이 아니고 정리 건데요. 상해의 종류 4가지 쓰시오. 보통 상해의 산화반전을 예로 들었지만 비슷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문제들이 있어요. 상해의 종류를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 다음에 비슷한 사고의 종류라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색깔을 다르게 해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이거는 처음부터 이게 적을 수는 없고요.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반복하면 이 문제를 내가 어디 몇 페이지 적은지도 기억나요. 반복하다 보면. 그럼 그거 옆에 비슷한 문제를 적어 놓는 겁니다. 그럼 한 번에 보기 좋겠죠. 헷갈리지도 않고 비교해 가면서. 그다음에 타워 크레인 사용, 와이어로 사용 금지 기준 4가지. 이런 것도 모범 답안 순서가 다른 거였어요. 이게 먼저 오고 이게 다른 거였는데 이것도 앞글자를 말이 되게 제가 순서를 재배치한 거예요. 꼬인 거, 이음매가 있는 거, 지름 이렇게 꼬이지와, 꼬이지마. 와이어 로프는 꼬이면 안 되잖아요. 꼬이지마. 근데 꼬이지와로 이렇게 연관시켜서 순서를 재배치해가지고 외웠습니다. 이런 것도 몇 번씩 하다 보면 이런 거 다 10초면 넘어가죠. 이것도 문제 안에 공통된 단어를 정리한 겁니다. PHA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가지 특성. 1번에 사고 요인 식별. 이것만 외우면 어느 정도 거의 다 연관이 되죠. 사고 요인 식별. 식별이 여기 가고 사고가 여기 갑니다. 영어의 능동태 수동태 바꾸는 것처럼. 그럼 식별된 사고. 사고 요인 식별, 식별된 사고. 그럼 1, 2번은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같은 단어들을 계속해서. 그러면 사고를 또 이렇게 넘어가고, 식별도 계속 나오죠. 사고, 식별 계속 나오죠. 이런 것들을 글로 말고 공간으로 외웁니다. 이 공간은 이런 단어가 있었다. pH 나왔을 때 이 공간에 이런 단어들이 있었다. 이런 단어, 핵심 단어들만 몇 개만 적어놔도 중간에 이어주는 글들이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공통된 단어를 또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인간기계 통화 시스템에서 시스템이 갖는 기능 5가지 쓰시오. 모범 답은 이겁니다. 감지 기능, 정보 보관 기능, 정보 처리, 의사결정 기능, 행동 기능. 첫 번째 글자를 따더라도 감정적 의행 단어가 떠오르지가 않죠. 근데 이걸 순서만 재배치시키면 이 감정, 정보 처리, 의사결정, 행동 기능 이렇게 순서만 바꿔더라도 감정의 행정은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죠. 통화 시스템 5가지 감정의 행정. 그 다음에 나중에 반복하다 보면 통화 시스템은 감정의 행정. 1초 만에 넘어가요. 1초는 오버하고 5초 만에 넘어갈 수 있겠죠. 이 뒤에 글자들은 처음에 외울 때 다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반복할 때 되면 자동으로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도 똑같죠. 같은 글자 넘어가고 같은 글자 공간으로 외우는 거죠. 같은 글자 계속 반복이죠. 이것도 그림으로 외우는 겁니다.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할 경우 준수사항, 도로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자신만 알 수 있게 이렇게 그림으로 다 표시하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이제 답의 공통점을 찾는 겁니다. 특수화학섭이 내부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계측 장치는 온도계, 압력계, 유량계, 액면계. 다 이응을 써야죠. 이응 4개. 온도계, 압력계, 유량계, 액면계. 이응 4개. 이런 식으로 하면 한 개를 까먹더라도 이응으로 해가지고 시간 많으니까 강하다라 어이 노가다 하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응 4개. 이 핵심적인 거를 외우시고 넘어갑니다.
그럼 이것도 터널 고자 작업. 역시나 그림으로 외우면 이 긴 것들도 이 그림 30초만 그리거든요. 30초 만에 알고 넘어갔습니다. 처음 외울 때는 외워야 됩니다. 처음 외울 때도 이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을 유추해 가면서 외우시면 훨씬 좋습니다. 이거 역시 뭐 그림이죠. 사람 물건 관리 재해 발생 경과. 이게 답이라면 사물관재. 사물관이 뭐 사물함이라고 생각했고요. 사물함 그려놓고 재예요. 이 사람이 가리키는 거. 사물관재.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이것도 상해의 종류, 사고의 종류. 아까 정리했던 거죠.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또 적어주고 똑같은 것들은 또 다른 색깔로 비슷한 것들은 또 적어줍니다. 이것도 반복의 일정이죠. 이것도 뭐 답이 경로추적법, 사상공학법, 분해법 이랬으면 연관을 지어줍니다. 경로사상을 분해한다. 경로사상을 분해한다. 답이 다 나오죠. 복잡한 시스템 신뢰도나 뭐 신뢰도 나중에 반복해서 갖다 보면 신뢰도 하면 복잡한 시스템 신뢰도 하면 경로사상을 분해한다. 경로사상 분해 다 나오죠. 이 뒤에 것들은 반복하면 자동으로 딸려 들어온 단어고요. 이건 역시 그림으로 외웠고 비상구 조건 이런 것도 또 상당히 길죠. 이런 거 외우려면 5분에 10분 이상 투자하고 그 이후에 반복했을 때 까먹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만 알 수 있는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건너뛰기 없이 꼼꼼히 잘 보셨나요? 실기시험은 주관식 필답형이기 때문에 가물가물 기억나서는 안 됩니다. 글로만 외웠을 때는 확실히 외웠다고 생각하더라도 막상 시험장에서 적으려고 하면 한 단어가 기억나지 않아 아무것도 적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자주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과 핵심 단어의 연결, 순서의 재배치를 통해 연상하기 쉽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한 문제에 투자하는 시간을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고 더 많은 문제를 더 많이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격증 실기 실제 공부 방법을 알아보았고 저의 영상이 자격증을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자격증을 준비 중인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많이들 공유해 주세요. 모두 실기시험 잘 준비하시고 또 한 번 좋은 소식 들려주러 방문해 주세요. 이걸로써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